안녕하세요. 김인입니다. 2026년 4월 1일, 인류는 다시 달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 54년 만에 다시 사람이 달 궤도를 도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영상 제작을 기준으로 오늘 4월 6일, 탐사선은 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며 달의 뒷면을 통과합니다. 이 시간 동안은 지구와의 통신이 완전히 끊기는 거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신호도 전달되지 않는 시간. 그렇다면 이 완전히 고립된 공간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인물들일까요? 2026년 인류는 아르테미스 2호의 승무원 4명을 공개했습니다. 지휘관 리드 와이즈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장기간 체류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우주 비행사입니다. 파일럿 빅토 글로버, 시험 비행사 출신으로 우주정거장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번 임무를 통해 달 궤도를 도는 최초의 흑인 우주 비행사가 됩니다. 미션 스페셜리스트 크리스티나 코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328일을 보낸 기록을 가진 인물로 달 궤도를 도는 최초의 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우주국 소속의 제레미 한센, 이번 임무가 첫 우주 비행이며 달로 향하는 첫 캐나다인이 됩니다. 이들은 모두 이미 극한의 환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 달의 뒷면을 통과하게 되죠. 이 고요한 공간에서 과거의 우주 비행사들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남긴 기록과 아직도 설명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달의 뒷면, 그 50년의 공백. 우리는 매일 달을 봅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뿐이에요. 달은 항상 같은 면만 지구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 달의 뒷면은 아주 오랫동안 인류에게 완전히 가려져 있었죠. 1959년 소련의 루나 3호가 처음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사진이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달의 앞면과 뒷면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앞면은 어둡고 평평한 평원이 많은 반면 뒷면은 거칠고 밝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충돌 흔적으로 뒤덮여 있었죠. 같은 천체인데 마치 전혀 다른 세계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과학자들은 지각 두께 차이, 초기 형성 과정의 열 분포, 그리고 수십억 년 동안 이어진 충돌의 흔적을 그 이유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설명을 하나로 묶어 완전히 납득할 수 있는 답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되지 않는 틈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시작했죠. 어쩌면 그곳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일까요? 달의 뒷면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 숨겨진 공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어떤 사건 이후 더 강해졌죠. 두 번째 미스터리, 아폴로 10호, 우주에서 들린 음악. 1969년 아폴로 10호. 이 임무는 달 착륙 직전 단계의 마지막 테스트 비행이었습니다. 그들은 달 궤도를 돌며 달의 뒷면을 통과했죠. 그리고 그 순간 지구와의 통신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완벽한 침묵. 우주에서는 원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고요함은 지구에서 느끼는 조용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I didn't mean to keep it sound outer spacey, didn't it? Do you hear that? That whistling sound?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단순한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처럼 반복되는 소리. 실제 나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우주 비행사들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저 소리 들려? 이 휘파람 같은 소리. 들리는데? 이상한데? 뭔가 우주음악 같아. 그들은 그 소리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그 소리가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 그 소리는 어디서 온 걸까요? 나사는 전파 간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주선과 장비 간에 주파수 간섭이 만들어낸 우연한 소리라는 거죠. 하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들조차 그걸 단순한 잡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공개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였다면 굳이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아르테미스 2호 역시 같은 경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헤드셋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는 어떤 소리가 그곳에 남아 있을까요? 세 번째 미스터리, 달에서 관측된 이상한 빛. 달은 겉보기에는 완전히 멈춰있는 별처럼 보입니다. 바람도 없고 날씨도 없고 변화도 없는 죽은 세계처럼요. 하지만 그곳에선 수백 년 동안 이상한 현상이 관측되어 왔어요. 갑자기 번쩍이는 빛, 붉게 변하는 표면,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는 지형. 이걸 일과성 월면 현상, LTP라고 부릅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1,400건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착시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수입니다. 특히 이상하게도 유독 자주 나타나는 장소가 있어요. 바로 아리스타르코스 크레이터. 이건 고대 그리스 천문학자 아리스타르코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이곳에서는 빛이 번쩍이거나 색이 변하는 현상이 집중적으로 보고됩니다. 과학자들은 가스 분출, 운석 충돌, 빛의 착시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지만 모든 사례를 완전히 설명하진 못한다고 해요. 그럼 이 지점에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 빛은 정말 자연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종류의 활동일까요? 지금 아르테미스 2호는 고해상도 카메라로 달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빛이 이번에도 포착된다면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기록 속 이야기로만 남게 될까요? 네 번째 미스터리, 50년 동안 왜 아무도 가지 않았을까? 아폴로 17호 이후 인류는 달에 가지 않았습니다. 무려 5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죠.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명확합니다. 아폴로 계획은 단순한 과학 탐사가 아니라 냉전 시대 속에서 진행된 일종의 국가 경쟁 프로젝트였습니다. 막대한 예산, 짧은 시간,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미국과 소련, 누가 먼저 달에 도달할 것인가? 이건 체면과도 같은 문제였죠. 그리고 성공 이후 그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는 방향을 바꾸죠. 달이 아니라 지구 근처에서 오래 머무는 기술에 집중하기로요. 스페이스 셔틀, 국제우주정거장.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달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곳이라는 걸. 아폴로 시대와 달리
지금은 기지 건설과 장기 체류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높은 기술과 안전 기준이 요구됩니다. 게다가 과거에 사용했던 기술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설계 및 인력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사라졌기에 현재는 많은 부분을 다시 개발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던지죠. 정말 그것 때문일까? 이 질문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생겨났어요. 달에서 무언가를 봤다. 그곳에서 경고를 받았다. 다시는 오지 말라는 외계인의 메시지가 있었다더라. 물론 이건 공식 기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달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까운 천체인데도 가장 많은 상상을 남기는 곳. 그리고 지금 아르테미스 2호. 그들은 달의 궤도를 돌고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 미션은 사람을 태우고 달까지 가는 임무지만 실제로 달에 착륙하지는 않습니다. 달 궤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방식이죠. 그들의 임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이번엔 달 남극, 지하 구조, 새로운 데이터까지 완전히 다른 시대의 탐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과거에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 중 일부는 이번 탐사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귀민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달을 보지만 사실은 절반도 보지 못했고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가장 낯선 대상이기도 해요. 어쩌면 이건 인간도 비슷한 구조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 안의 감정을 쉽사리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뒷면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을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점성학에서 말하는 달의 자리입니다. 별자리는 익숙하신데 달자리는 조금 생소하시죠? 별자리가 겉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이라면 달자리는 내가 숨기고 있는 감정, 무의식, 아무도 모르는 나의 반응을 의미해요. 자신의 달자리를 알고 나면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유독 불안할까? 왜 이런 사람에게 끌릴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달의 자리가 물고기 자리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꽤 깊게 느끼는 편이에요. 단순한 이야기라도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감정이나 의미를 계속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편이라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나 기분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인지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 숨겨진 의미가 있는 이야기, 그런 부분을 상상하게 만드는 기묘한 이야기들에 더 끌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달자리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즘 챗GPT나 제미나이 등 AI 프로그램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걸로 사주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정보만 잘 입력하면 어쩜 그렇게 술술 잘 풀어주는지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달의 자리 역시 그렇게 비슷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달자리는 일반 별자리와 달리 단순히 생년월일만으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달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천체라서 대략 2, 3일마다 별자리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날 태어났더라도 몇 시간 차이만으로 완전히 다른 달자리를 가질 수 있대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됩니다. 바로 태어난 장소인데요. 같은 시간이라도 어디에서 태어났냐에 따라 하늘의 배치, 즉 달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달자리를 알고 싶다면
단순히 날짜가 아니라 출생 시간 그리고 출생 장소까지 함께 알아야 해요. 참고로 달짜리는 양력 생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에게 양력 생년월일, 출생 시간, 출생 장소를 적고 여기 출생 장소는 서울, 부산 이런 식으로 적고 국가는 대한민국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에 이 정보를 기준으로 트로피컬 점성학에서 태양, 달, 상승궁 별자리를 계산해줘. 그리고 계산 과정 없이 결과만 알려줘. 까지 입력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달자리를 아실 수 있어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자리 찾는 방법과 간단한 해석을 남겨둘게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양력 생년월일, 출생 시간, 장소 등만 변경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영상 다 보신 후에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르테미스 2호는 달의 곁을 지나고 있습니다. 통신이 끊긴 그 고요한 시간 동안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단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번 도전이 무사히 끝나기를.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돌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달자리를 찾아보시고 해석과 일치하는지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 사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뒷면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귀문의 비망록입니다.